명제 역과 대우를 배우는데 보통 명제를 표현할 때 P면 Q이다 라고 쓴다고 했죠. 이면이란 표현을 보통 화살표로 앞에 있는 게 가정, 뒤에 있는 게 결론. 가정이면 결론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걸 명제라고 한다면 그 명제에 역이라는 건 뭐냐면 거꾸로 배열하는 겁니다. 가정, 결론의 위치를 뒤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Q이면 P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역입니다. 그래서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이거의 역을 구하라면 뒤에 있던 결론이 앞으로 와요. 앞에 있던 가정이 뒤로 가고 4의 약수이면 2의 약수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거짓을 구분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뒤바꾸기만 하는 거예요. 걔를 역이라 부르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명제를 부정을 하면 이 모양이 돼요. 이건 수학적으로 2라고 부르는데 그냥 부정, 이건 따로 이제 교과과정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 P면 Q이다의 부정은 나 P면 나 Q이다가 되고 주어진 명제 역, 부정, 서로 부정. 그 다음 중요한 게 저 명제 대우입니다. 대우. 대우가 뭐냐면 주어진 명제 역과 부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대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P면 Q이다, 역, Q이면 P이다. 그걸 부정, 나 Q이면 나 P이다. 얘를 대우라 부르고 대우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명제의 참거짓과 대우의 참거짓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명제 참거짓 판단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 첫 번째 직관적 이해, 두 번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세 번째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뒤에 나옵니다 했던 그분이죠. 대우. 그러니까 주어진 명제의 참거짓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 명제 대우를 참거짓 판단한 다음에 대우가 참이에요. 그럼 주어진 명제도 참. 대우가 거짓이네? 그럼 주어진 명제도 거짓. 이렇게 판단한다. 그래서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대우는 주어진 명제 역과 이를 동시에 취한다.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역이죠? 얘네들도 역이에요. 주어진 명제 부정과 대우는 서로 역의 관계고 그럼 얘랑 얘랑도 다시 부정의 관계죠. 역과 대우는 다시 부정의 관계. 서로 이런 관계에 놓여 있다. 이 관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3단 논법, 학교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이죠. 단어 뜻만 보면 대충 이해가 돼요. 3단, 세 가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논법, 논리를 진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나온 것처럼 P면 Q이다. 조건 P가 결론 Q이기 위한 참이 성립해요. 다시 두 번째 조건인 Q가 세 번째 조건인 R이기 위한 참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얘네 과정을 거쳐서 결과적으로 P면 R이다도 참이 된다. 이게 3단 논법이에요. 간단한 얘기 있잖아요. 나는 아산 사람이야. 근데 아산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럼 나는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일반적인 3단 논법이에요. 근데 3단 논법은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알려진 바는 P면 Q이다가 참이 되고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가 참, 이 두 가지 참인 명제를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참인 명제로 추가로 하나 더 P면 R이다 라는 이 명제도 참이 된다는 추가 명제를 얻게 되고 다시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주어진 명제 대우도 참이라며. 대우가 뭐였어요? 대우가 뭐예요? 좀 전에 뭐라고 했죠? 대우가? 부정과 역을 동시에 취하는 것. 이거 부정 취하면, 그러니까 역을 취하면서 부정하는 것. 나 Q이면 나달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여기도 이게 참이면 이 명제 대우, 역, R이면 Q이다. 거기에 부정. 나달이면 나 Q이다. 다시 얘가 참이면 얘 부정. 앞뒤 바뀌면서 부정. 나달이면 나 P다. 대우가 참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개의 참인 명제로 추가로 4개까지 합쳐서 총 6개의 참인 명제를 찾아내는 것. 이게 3단 논법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연습 문제 풀어봅시다. 자, 다음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1번. 주어진 명제, 일단 역과 대우를 말하라잖아. 그럼 말해줘야지. 1번의 역은 A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가정이 뒤로 오죠? A가 1보다 커나 같다. 자, 이게 여기고. 그 다음에 대우는 주어진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뒤바꾼 상태, 역을 부정하는 거죠. 그럼 A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작다. A가 1보다 커나 같다의 부정은 1보다 작다. 자, 명제 역과 대우를 말했죠? 그럼 이제 참거짓 판단하라잖아요. 역부터 먼저. A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건가요? 보통 이런 것들은 주로 반례를 많이 찾죠? 주어진 명제가 참이 아님을 밝히는 예가 있으면 그 예를 들고 그 예가 없으면 참인 거고 예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죠. 이게 참이 아닌 예가 존재하나요? 존재해야 안 해. 제곱해서 1 이상이면 그 수는 항상 1 이상이야? 아닐 텐데. A가 마이너스 2 같은 거. 그럼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1보다 커나 같잖아요. 4니까. 그렇다고 마이너스 2가 1보다 커나 같은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반례가 존재하네. 그럼 이 명제는 거짓이다. 이 대우라는 명제는 역이라는 명제는 거짓이 된다. 그럼 이번엔 대우. A제곱이 1보다 작으면 A는 1보다 작다. 이거는 우리가 부등식을 풀면 될 것 같은데요. A제곱 마이너스 1은 1보다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이죠? 사이값. 마이너스 1 이상 A는 1 미만. 그러면 A는 1보다 작으냐. 이건 부등식 표현하면 되잖아.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여기 안에 있죠. 근데 결론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1보다 작다. 가정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결론의 집합에 완전히 포함되죠? 그럼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그러니까 대우가 참이면 원명제도 참이 된다. 그러고 보니까 A가 1 이상이면 뭐 제곱하면 다 1보다 커나 같다는 건 맞는 거죠. 이건 예외가 없이 다 성립할 것 같아요. 2번 A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거의 역을 취하시오. 그럼 A는 0이고 B가 0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냐. 참거짓 판단해 볼까요? 참이다. 이거 뭐 고민할 게 없잖아요? 원래 참 아닌가요? 대우. 역과 부정을 동시에 취해라. 그럼 여기 이제 역을 취했으니까 부정. A가 0이 아니다. 이거의 부정은 또는이죠.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면 이런 뜻을 받아시면 되겠죠.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 아니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이 말이 중요하죠. A, B는 실수일 때. 저거 없으면 이게 거짓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참이죠. A가 0이 아니야. B가 0이 아니야.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야.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제곱하면 0이 아닌 게 나오겠죠? 0이 아닌 것과 0인 것을 덧셈하면 0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얘도 맞는 말이겠죠. 대우가 참이면 역과 명제는 아무 관계없어요. 역이 참이어도 원래 명제는 거짓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주어진 원래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동일합니다. 그럼 얘도 참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잖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 0이면 둘 다 0이어야 된다. 네, 그렇게 배웠으니까. 연습 없이 넘어갑니다. 집에서 하세요.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이 참일 때 상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x 플러스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는 k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한대. 이게 참이래. 그럼 k에 도대체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풀이가 왜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문제를 참으로 만드는 k값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게 더해서 1 이하인 숫자가 많잖아요. 그 많은 숫자 중에서 x가 2 이하이면 또는은 뭐야? 앞에 걸 만족하거나 뒤 걸 만족하거나. 그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럼 헷갈린다는 얘기지. 주어진 명제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역을 취하면 이게 참이라고 했으니 주어진 대우도 참이겠구나. 그럼 대우로 한번 취해보자는 얘기죠. 이게 앞으로 오면서 부정이 됩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죠. 그리고 동시에 x는 k보다 작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거 뭐 잘못된 거 같죠? 이쪽이죠? 네. 이렇게.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참이래. 이 명제가 참이랍니다. 근데 이건 좀 쉽지 않나요? x가 2보다 커. 이거 부정 취하면 얘도 좀 부정을 취해야 돼. 뭐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근데 부정을 취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거 두 개를 모두 만족한답니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동시에 x는 k보다 크대. 에이 진짜 왜 이렇게 엉망으로 쓰지? 왜 이래? 뭐가 이렇게 마음이 급해? 이건 y잖아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y는 k보다 크답니다. 그럼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더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거 부등식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두 개를 더하면 더했을 때 범위는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k-2.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참이 된답니다. 그럼 여기는 이 범위는 x 플러스 y라는 범위는 k 플러스 k-2라는 것보다 뭐 해야 돼요? 커야 되죠. 이렇게. x 플러스 y는 k-라는 값을 포함하지 않고 k보다 커야 되니까 이게 x 플러스 y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가정의 범위라는 얘기죠. 근데 가정의 범위가 결론의 범위에 완벽히 포함돼야 되죠. 그래야 참인 거니까. 그럼 결론의 범위는 1이 1보다 크다는데 이 결론이 얘를 포함하려면 이런 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k-가 1보다 큰 쪽이 있어야 이 가정 범위가 결론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k-2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같아도 뭐 상관없잖아요. 같아도 둘 다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넘어가면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3 이상의 숫자의 k값의 최소값은 3이다. 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3번만 해봅시다. 맨 밑에 2-3번. PQR에 대해서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보기에서 항상 참인 걸 고르시오. 3단 논법처럼 보이죠? 여러 가지 조건이 보이니까. 그럼 일단 참인 것부터 먼저 골라보면 P이면 낙Q이다가 참이래요. 그리고 나달이면 Q이다가 참이답니다. 근데 지금은 이어질 만한 게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꼬리가 다음 머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꼬리 머리가 연결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먼저 대우를 취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 대우인 가정결론 위치가 뒤바뀌면서 각각을 부정하죠. 그럼 Q이면 나P다도 참이 되고 여기는 나Q이면 R이다도 참이 돼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이어지고 있네요.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나달이면 Q이다가 참인데 Q이면 나P다도 참이 참이 되니까 나달이면 나P이다도 참이 되고 얘가 참이면 여기 대우도 참이죠. P면 R이다도 참이 돼요. 이제 고릅니다. P면 나달이다 있나요? P면 나달은 없죠. P면 R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Q이면 나P Q이면 나P이다. 여기 있네요. 이거는 맞는다. 나Q이면 R이다. 여기 있네요. 나달이면 나P이다. 여기 있네요.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다 맞는 답이 된다. 일단 책마다 설명이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게 여기 보신 것처럼 충분, 필요 충분이라는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이제 나타나 있죠. 여기 보면 P면 Q이다가 만약 참이라면 Q이기 위한 P는 충분히 되고 Q는 다시 P이기 위한 필요가 되며 P와 Q가 서로 만약 이렇게 서로 양쪽으로 화살표 된다는 뜻은 양쪽으로 참이라는 얘기죠.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다. 그러면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자 이게 말을 듣다 보면 이제 헷갈려요. 이런 말들 듣다 보면
좀 헷갈려. 그래서 나 때도 이거 학교 선생님 배울 때 막 이게 어렵다고 선생님이 설명하시면서 P면 Q에다가 참이야? 그럼 여기 있는 Q는 P한테 이렇게 화살을 받잖아? 여기 나온 것처럼. 얘는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근데 Q는 P한테 화살을 맞는데 학교 선생님이 총을 비유하셨거든? 총을 맞잖아. 총. 맞았잖아. 그럼 얘는 피를 흘릴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필요 조건이다. 그럼 야, 우리 학교 선생님 그때 그렇게 나 고3 때는 그렇게 고등학교 때는 이걸 그렇게 설명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P 입장에서 Q 입장에서는 필요인지 충분인지 얘는 또 입장에서 본다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는 P 쪽을 뭘 날리고 있잖아. 날리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 의미는 이제 총을 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총에 치읓을 따서 충분 조건이다. 총을 쐈으니 얘는 피를, 그러니까 맞았으니까 피를 흘린다.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누가 입장에서는 똑같은 조건 하나를 가지고 누구 입장에서는 충분히 되고 누구 입장에서는 필요가 되고 이게 좀 헷갈린다는 얘기죠.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예까지 막 들어 설명하셨는데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어떤 조건이 뭐뭐 하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어보면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충분, 필요 말은 없습니다. 이 단어가 정확한 답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이거를 성립하기 위한 그러니까 형태가 뭐냐 물어볼 때 막 여러 가지 선생님들마다 다 설명이 좀 다르실 텐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누가 가정이며 누가 결론인지 가정, 결론의 위치를 정확히 해두셔야 됩니다. P라고 해서 다 가정이 아니고 Q라고 해서 다 결론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가정, 결론, 위치 잡는 건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가정은 뭐뭐 이면 앞에 있는 거, 뭐뭐 있는 이가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그 앞에 있는 게 보통 가정이 되고 결론은 뭐뭐이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한 이런 표현들이 있으면 이 뭐뭐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결론, 위치를 일단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대로 하시면 돼요. 가정, 결론 정확히 위치를 잡았잖아? 주어진 명제만 참이야. 명제만 참이에요. 그럼 이때를 보통 충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0만 참이야. 이때는 필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가정, 물론 이때를 읽어야 돼. 가정은 결론하기 위한 충분 조건. 가정은 결론하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읽으며 명제와 여기 모두 참이에요. 그때는 뭐 고민할 게 없습니다. 둘 다 성립하니까 이때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누가 총을 쐈네, 뭐 피를 흘리네, 뭐 그러니까 어느 사람 입장에서 만화에 따라서 필요 충분이 달라지는데 이것만 정확히 명확하게 1번이 되면 가정, 결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누가 가정이고 누가 결론인지 알게 되면 명제가 참일 때는 뭐라고 읽어주냐면 가정은 결론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0만 참이야. 0만 참이라는 얘기는 주어진 명제는 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0만 반대로 결론이 가정하기 위한 참이 돼요. 그럼 그때는 결론이 가정하기 위한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르죠. 둘 다 참이면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필요 충분이라고 안 한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러면 이거 나왔잖아요. 얘는 문장이 뭘 요구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얘를 눈앞에 있으니까 얘를 가정으로 두라는 얘기예요. 뭐뭐 하기 위한 앞에 있으니까 얘를 결론으로 두고 시작하라는 얘기야. 가정, 결론 위치를 문제가 잡아준 겁니다. 네가 잡을 필요 없는 거예요.
잡아줬구나. 그럼 이 순서대로 얘가 가정, 얘가 결론이 가정이 결론에 포함이 되면 참, 결론이 가정에 포함되면 여기 참, 둘 다 참이 되면 네, 양쪽이 참. 일단 0보다 커 나왔고 3보다 작거 나왔다가 1보다 커 나왔다 2보다 이게 누가 봐봐. 말하기 귀찮아서 빨리 하려고 그랬더니 1번 P이면 Q이다는 참이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약식 표현을 해봅시다. 0보다 커 나왔고 3보다 작거 나왔던 범위가 1 이상 2 이하에 포함돼?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반대는 참이 돼? 1 이상 2 이하의 범위는 0 이상 3 이하에 포함되나? 반대는 포함이 되네. 그럼 이건 명제는 거짓인데 여기 참이죠? 0만 참이지. 그때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요? 필요 조건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0만 참이면 필요해요. 2번 얘가 가정, 얘가 결론이에요. 0보다 작은 것들은 x 플러스 절대가 x가 0이기 위한 조건에 포함이 되나? 생각해봐. x가 0보다 작아. 음수라는 얘기죠? 음수. 음수는 x 플러스 절대값 x가 0이기 위한 조건이에요? Q를 보자. Q. 헷갈리나 본데. P는 간단하니까 Q를 봐봐. x 플러스 절대값 x가 0이 되려면 당연히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랑 같아야 되죠. 맞아요? 그럼 이때 x의 범위는 0보다 작다. 맞아? 맞아? 틀렸어. 왜 틀렸어? 너희들이 항상 간과하는 것. 절대값 x는 답이 두 개죠? 하나는 이게 원래 루트 x제곱과 같은 표현이잖아요. 하나는 x가 0보다 커나 같으면 x,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가 나오려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닌가? 틀렸다고. 뭐가 틀렸어요? 그치, 0일 때도 성립하는 거야. 등호는 필요에 따라서 여기 붙을 수도 있지만 여기 빠지고 여기 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둘 다 붙이면 중복이 발생하다 보니까 보통 둘 중에 하나 나누어 주는데 일반적으로 양수 쪽에 많이 준다는 얘기죠. 자기 모양 그대로 나온다 뜻으로 0은 0으로 나온다라는 표현을 하다 보니까 보통 양수 쪽에 많이 두지만 음수여도 상관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표현은 이렇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보자. 가정은 0보다 작아. 근데 결론은 0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0보다 작은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포함돼? 포함되잖아. 얘는 0이 없고 얘는 0이 있어. 이거 더 많이 가졌잖아, 얘가. 같은 범위에 더 많이 가졌으니까 더 넓은 범위니까 가정이 결론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결론이 가정에 포함돼요? 그건 아니지. 발레가 0인 거야. 가정이면, 그러니까 여기 결론이면 가정입니다. 거꾸로 읽었을 때는 여기 가정이, 여기 범위 안에 0이 있는데 이쪽에 0이 없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0 때문에 참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럼 얘는 명제만 참이네? 명제만 참이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죠? 충분히 성립한다. 명제만 참이면 충분해요. 3번 x제곱이 P 조건, x제곱이 1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라지 P, 이걸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1이 존재하며 조건 Q, 절대값 x가 1이다.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얘도 마이너스 1과 1이죠. 둘이 같네? 그럼 이 얘기는 P면 Q이다도 참이 되고 Q이면 R이다도 참이 되니까 이 경우는 필요 충분히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PQR에 대해서 P가 Q이기 위한 필요. 자, 이제 잘 봐. 이제부터 잘 봐야 돼. 이게 시험에 나와. P가 Q이기 위한 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P가 가정이기 위한 Q가 결론인데 필요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명제는 거짓인데 0만 참이다. 안 그렇습니까? 네. 가정결론 위치를 정확히 잡았다면. 다음은 R이 Q이기 위한 충분. 그럼 뭐뭐가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 뭐뭐 하기 위한 앞에 있는 게 결론인데 충분히 성립한다는 얘기는 가정결론의 위치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명제는 참인데 0은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충분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조건은 조건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의 거짓인데 반대로 조건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P이기 위한 참이 되기 때문에 포함관계가 이렇게 성립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Q가 P에 포함된다라는 뜻이며 여기서는 R이 Q에 포함된다. 그럼 얘네들을 묶으면 제일 작은 게 아니네요. Q는 P에도 포함되고 Q는 R은 아니죠. Q는 P에 포함되고 R은 Q에 포함되니까 이게 성립한다 뜻 아닌가요? 이렇게. 맞죠? 얘가 성립한다 뜻은 3단 노법. 조건 R이 Q이기 위한 참이 되고 조건 Q는 P이기 위한 참이 된다. 이렇게 되나요? 근데 이 관계, 집합을 표현한 게 관계성을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가장 큰 게 P고 그 안에 Q가 있으며 다시 그 안에 R이 있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근데 남은 건 이제 그림 그리면 돼요. 수직선,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니까 일반적으로 수직선이죠. 이 관계를 가지고 수직선을 그려요. 근데 P는 가장 넓은 범위죠. 가장 넓은 범위. A 이상 6 이하. 이게 P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Q 1 이상 5 이하. Q. 가장 작은 게 R. B 이상 4 이하. 자, 얘를 만족하려면 상수 A의 최대값과 상수 B의 최소값을 구하죠. 일단 상수 A가 성립하려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B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끝났네요, 답이 그냥. 그래서 A의 최소는, A의 최대는 1. 1 이하잖아. 1 이하니까 최소는 못 구해요. 최대는 1일 때. B의 최소. B는 1 이상, 가장 작을 때는 1. 네. 그들의 합을 구하시오. 정답은 2. 이렇게 되죠. 자, 이 문제는 중요한데 문제 좀 심심하네요. 좀 더 괜찮은 문제가 뭐일까요? 5-2 해보세요. 자,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나 P는 나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나 P는 나 Q이기 위한 충분. 그러니까 지금 는 앞에 있는 게 가정이고 는 뒤에 있는 게 결론이죠. 가정 결론의 위치는 정확히 잡힌 겁니다. 남은 건 충분 조건을 만족하면 되잖아요. 그럼 충분은 나 P이면 여기 나 P이면 나 Q이기 위한 하나의 명제에서 충분히 성립한다는 얘기는 가정은 참인데 결론이 거짓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럼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니까 나 P를 집합으로 바꾸면 P의 여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또 반대로 여집합을 떼게 되면 반대로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치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듯이 여집합을 떼면 저렇게 되죠. 그럼 Q가 P에 포함되는 관계니까 네, 이런 관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항상 옳은 것 P와 Q의 합집합은 Q 틀렸고요. P와 Q의 교집합은 Q죠. 틀렸고 P 빼기 Q 그럼 여기 도넛 모양 틀렸고 이거는 이렇게 등호이 있는데 여기는 교집합, 여집합이면 이게 차집합으로 처리가 되지만 합집합, 여집합은 뭐 처리가 좀 마땅치 않다고 그랬죠. 이럴 때는 양변의 여집합을 취합니다. 그러면 여기 여집합 취하면 P의 여집합, 여기 여집합 취하면 그러니까 드모로만 법칙이에요. 전체 여집합, 여기 전체 여집합. 그럼 여집합 내려오면서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Q 여집합이 여집합은 Q가 되죠. 전체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고 교집합은 교환이 성립하기 때문에 Q 교집합 P의 여집합 이렇게. 그럼 Q-P 공집합. 그럼 이 상황에서 Q에서 P를 빼면 공집합이냐? 그러네요. 그렇죠? Q에서 P를 빼면 아무것도 안 남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말이다. 얘는 P 드모로만 법칙이죠. P 합집합 Q의 전체 여집합은 공집합. 마찬가지로 드모로만 썼고 마찬가지로 양변의 여집합을 취하면 이 여집합은 없어지고 P 합집합 Q 여집합 취하면 네, 전체. P와 Q 합집합은 P지 전체가 아니죠. 지금 P와 전체가 같다라는 조건이 아직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5번은 섣불리 답이라 보기는 어렵겠네요. 수학적으로 이제 정의, 증명, 정리,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이제 증명하는 과정에 저런 단어들이 필요할 텐데, 정의는 그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의 약속이에요, 약속. 수학적으로 이렇게 부르자라고 한 약속을 정의라고 부르고, 증명은 명제 가정과 이미 알려진 참인 성질을 통해서 이 명제가 진짜 참인지를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을 증명이라고 부르고, 정의는 그 정의가 가지는 기본적인 성질을 말합니다. 정의는 뜻이잖아. 뭐 예를 들어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 이거는 부르기로 약속한 거니까 두 변 길이 같으면 왜 이등변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내려지는 순간부터는 두 밑각의 크기가 서로 같습니다. 이건 성질이거든요. 그건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뭐 주의가 이쁩니다를 증명을 해. 참인명제죠. 주인은 이쁩니다. 이 참인명제를 증명하려는데 이게 만약 이게 주인은 이쁩니다를 증명한, 예를 들어 저 사람은 김주희입니다 그러면 이건 증명이 필요한 건가요? 이건 증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이렇게 김주희를 부르기로 약속한 거잖아. 근데 너는 왜 김주희야? 왜 이름이 주희여야 돼? 이렇게 되면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김주희입니다. 이건 증명하진 않지만 저 사람은 이쁩니다. 그러면 그건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 네가 왜 이쁜데?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증명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는 증명하지 않지만 정리는 증명이 필요하다. 여기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 길이 같은 삼각형이다. 정의죠. 증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크기 같다. 이거 왜 그런지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다. 내각이 모두 90인 사각형이다. 이건 증명하지 않아요. 근데 대각선 길이 같습니다. 왜? 그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명제 증명. 이것도 한번 읽어봐 봅시다. 어떤 명제가 참임을 직접 증명이 어려울 때 다음과 같이 간접적인 증명법을 통해서 증명한다. 대우를 이용한다. 대우는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명제의 대우를 취한다. 이유는 대우와 명제가 서로 참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대우를 가지고 증명해 본 결과 이 명제가 참이네? 그럼 원래 명제도 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귀류법인데, 귀류법은 증명법이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을 통해서 그 부정한 내용이 모순됨을 나타내서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보여주는 증명법을 귀류법이라 불러요. 아까 뭐 좀 유치해 보이겠지만 알아먹기 편하게 주희가 이쁘다를 증명을 해야 돼. 이 명제가 참이래. 근데 이걸 증명하려고 그래. 근데 처음에 증명법을 뭘 선택하냐면 주희는 이쁘지 않다로 증명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쁘다 결론을 부정하겠다는 얘기야. 주희는 이쁘지 않다. 막 증명해가. 증명하다 보니까 뭐 이래서 안 이쁘고 이래서 안 이쁘고 이래서 안 이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주희가 이쁘다는 성질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어떤 성질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내용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주희가 이쁘지 않다로 증명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의 모든 과정이 다 이쁘지 않다를 만족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쁘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처음에 이쁘지 않다고 말했던 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이쁘지 않은 게 잘못됐으니까 이쁘다가 참이 된다는 뜻이. 그런 증명법을 귀류법이라 부릅니다. 다만 귀류법은 보통 약간 극단적인 상황에서 많이 표현을 해요. 뭐 2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것 중에 이거 아니면 저거일 수밖에 없는 것. 대표적인 증명법, 귀류법의 증명법에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이런 증명법이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루트 2가 무리수잖아. 우리는 당연히 무리수인 걸 알고 있잖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근데 이게 왜 무리수인 것을 증명을 하라는 얘기예요. 루트 2가 무리수임은 정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루트 2가 가지고 있는 성질일 뿐이지. 그럼 이제 증명이 필요한데 이걸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땅한 증명법이 적당한 걸 찾다 보니까 루트 2가 일단 유리수라고 판단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리수로 막 증명을 해가요. 그럼 유리수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계속 밀려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증명하는 과정에 서로소라는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유리수라면 성립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성립이 안 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분명히 유리수라면 이게 성립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성립하지 않네? 그럼 처음에 줬던 그 명제 결론을 부정했던 게 모순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그럼 결론을 부정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럼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닙니다 라고 증명했는데 무리수가 아닌 과정에 증명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무리수가 아닌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리수이다로 간다는 뜻이죠.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예에서는 기류법 같은 예가 증명법으로 쓰이기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시간상 이거 증명을 좀 하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리고 이거 나오죠?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 다음 시간에 이거 금요일날 설명하고 이거 끝나는데 사실은 저쪽보다는 이쪽이 좀 더 주력이거든요. 절대부등식. 근데 2차식에 대한 절대부등식은 예전에 여러분이 배우셨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절대부등식 종류인 중요한 산술평균, 귀합평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교과를 배우실 겁니다. 쿠시-슈바르츠는 요즘 교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데 핵심은 보통 이 산술기하 쪽으로 많이 가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빠르게 이거 앞쪽에 1시간 토대로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하고 그다음 뒤쪽에 있는 수업은 여기 함수 파트 수업을 진행하는 거 할 테니까 과제 배운 데까지 잘 빠뜨리지 마시고 잘 해오시기 바라요. 갑시다.